첫 번째 활동,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글자로만 일기예보를 한다면 여러분 일기예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요?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서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글자로만 일기예보를 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 글씨를 딱 보자마자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날씨 정보라고는 하는데 한눈에 딱 보았을 때 날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기예보를 조금 더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뉴스 영상을 보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선선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한 주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아침 기온 18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기상캐스터님이 말씀을 하시며 여기를 가리켰죠. 여기를 보니까 오늘 기온이 지금 아침에는 이렇다가 한낮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한낮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현재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캐스터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위에 구름이 지나가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들으면서 사진도 보니까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겠구나. 그리고 설명하시는 것 중에 여기 경남 내륙 지방에는 안개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딱 알 수 있었죠. 6월을 향해 가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크게 덥진 않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는 표로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려서 표에다가 온도와 날씨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화수목은 쨍쨍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흐리겠군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렇게 글자로만 일기예보를 하는 것보다 그래프도 사용하고 여기서 그림도 사용하고 마지막에 표도 사용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1쪽을 펴서 의사소통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찾았나요?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의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도형 한번 그려볼래? 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날씨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의사소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탐구한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표, 그림, 몸짓 뜻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자로만 쓰여진 일기예보보다 표와 그림, 그리고 기상캐스터님의 몸짓, 그래프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것들, 표나 그림, 몸짓, 효과적인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의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것을 한번 보고 공부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교과서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공룡 발자국 화석을 탐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발자국 사이의 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공룡이 걷거나 뛸 때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발자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발자국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모두 같고 크기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한 종류의 공룡이 만든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았나요? 자, 여기 나오는 설명하시는 선생님은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말도 또박또박 잘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발자국 모양이 똑같으니 공룡은 여기 살았던 공룡들은 한 종류일 것이다. 하지만 발자국 사이의 간격이 다른 걸로 봐서 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걸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몸짓, 그림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잘 발표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준비되어 있나요? 실험 관찰 11쪽을 한번 펴보세요. 11쪽에 오늘은 제일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사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생각이나 탐구 결과를 잘 발표하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였나요? 그냥 발표하는 것보다는 표, 그림, 몸짓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그림, 몸짓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선생님이 지금 크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듣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발자국이면 발자국, 공룡이면 공룡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딱 사용하셔야 되고 설명을 막 복잡하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적어 보았나요? 두 번째 활동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내주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고 이런 도형을 한번 여러분에게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모양을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 도형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네모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네모 하나 보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정사각형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정사각형이 6개 붙어 있는 도형이야. 잘 들어봐. 4개의 정사각형은 가로로 나란히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의 정사각형은 가로로 붙어 있는 긴 사각형 모양의 두 번째 아래쪽에 딱 붙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정사각형은 길쭉한 사각형의 세 번째 칸 위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설명했다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것과 비슷한 모양의 도형을 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정확한 용어, 정사각형이라는 용어, 그리고 방향, 색깔 이런 것들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서 우리 이야기 만들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